8% 정도 지금 버블이 껴져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버블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8% 거의 10%에 가까운 웃돈을 주고 네. 내가 금을 살 것이냐, 네네.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이 버블이 꺼진 뒤에 금을 살 것이냐라는 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와서 한국에서 팔면 남겠다, 이게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하거든요. 금 상승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이런 기미가 있으면 금이 오른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누구나 아시는 거. 금은 사람들이 언제 찾게 되냐면 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예를 들면 전쟁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가 하락한다는 얘기일까요? 실물 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럼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든지. 네. 그리고 화폐 가치 중에 제일 대표되는 화폐가 뭡니까?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달러 가치하고 금 가격은 조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 1, 2년 왜 동안은 이래요? 아시는 것처럼 달러도 오르고 네. 금값도 오르니, 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게 달러로 계산이 되니까 금은 금값대로 오르고 달러는 달러대로 오르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은 전쟁 등 세상이 어지러울 때, 네. 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금값은 오르기 마련이고요. 근데 최근은 왜 이렇게 금이 더 주목받냐면 달러도 강세인데 금값도 강세, 조금 이상 현상일 네, 정도로 금값이 강세가 돼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금이랑 또 같이 얘기가 되는 게 짝꿍이잖아요. 은. 은은 그럼 금이 오를 때 은이 같이 따라서 오르나요? 아, 근데 이제 금의 짝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오. 금의 동생입니다. 아, 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은은 좀 가벼워요. 금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이 실제 무게가 가볍다는 뜻보다는 네네네. 그 가격의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은 이 금은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나가다 보니 은으로 금 대신 은,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락하면 바로 또 파는 세력들도 많아서 금보다 은의 변동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은까지 손은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너무 변동성이 예, 크다 예. 보니까. 그리고 금융상품도 은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금은 내가 뭐 ETF도 있고 ETN도 있고 펀드도 있고 뭐 실물 투자도 있고 한데, 은은 그냥 실물 투자 아니면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 자산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 확 오르지만 관심이 없어지면 뚝 떨어지는 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은은 금의 동생이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2025년에 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 금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안 사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어때요? 일단 제일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그 금 가격이 네. 과대평가된 건 아닌가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네.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얘기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와서 한국에서 팔면 남겠다, 이게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왜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국제 금 시세를 보고 트로이 온스당 가격을 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환율을 곱해서 1g당 얼마구나. 제가 오늘자를 한번 보니까요. 국제 시세로는 1g당 13만 5,763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종가를 보니까 14만 6천 원이에요. 왜 더 비싸요? 8% 정도 지금 버블이 껴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버블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8% 거의 10%에 가까운 웃돈을 주고 네. 내가 금을 살 것이냐, 네네.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이 버블이 꺼진 뒤에 금을 살 것이냐라는 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금 시세는 주식 시세처럼 리얼타임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산하는 걸 자꾸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트로이 온스가 몇 g이라고 했죠? 그건 못 외우시겠지만 31.1g. 31점, 네. 오케이. 그다음에 돈은 3.75g. 그다음에 환율, 달러 환율 나오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g당 또는 한 돈당 금값은 몇 원이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고 한번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금도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25년에 금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내 자산의 한 15%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씩 투자하겠다라고 정해놓고 50만 원을 가지고 금을 사요. 그러면 금값이 오르면은 점점 내가 투자하는 비중은 그 금의 양은 줄어들겠죠. 네, 네. 근데 금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네, 네. 이러면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을 조금씩 확보한다라는 컨셉으로 금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할 투자로 금액을 그렇죠, 정해놓고 그렇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금 투자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현물을 살 수도 있고 네. ETF, ETN 그렇죠. 이런 금융 자산들도 있는데 어떤 투자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그럴까요? 좀 다르긴 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네. 근데 요거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블이 꺼졌을 때 사는, 네. 네, 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금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금 투자 ETF일 거예요. ETF는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금 ETF에서는 네. 금 현물에 투자를 하느냐, 금 선물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느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금 선물이란 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금 선물의 결제가 매월 일어나요. 원유처럼.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한 ETF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매월 이 선물을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비용, 영어로 얘기하면 롤오버 코스트. 기억이 살짝 나죠? 그래서 롤오버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금 가격보다 덜 수익이 나요. 그래서 금 ETF에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네.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 물론 금 ETF에 투자할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과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요, 은행에 가셔서 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 네. 우리은행, 네. 신한은행, 이 세 군데 은행에 가면 금 통장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 팔게요 하면은 그 금을 팔아서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금 통장이 있어요. 장점은 0.01g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몇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좀 단점은 돈 벌면 세금 내야 돼요. 15.4%. 두 번째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금 펀드가 있죠. 금 펀드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금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직접 금광회사 주식을 사보면 어때?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멋진 걸요? 네, 그래서 베릭 골드라든지 뉴몽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금광회사 주식이 있어요. 이거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알려주셔도 돼요? 헬스 아니죠? 합법적으로. 네. 증권회사를 가세요. 증권회사 가셔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별도 계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금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이 1원도 없습니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작년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신 분은 한 40% 넘는 수익을 거두셨어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혜택을 준 거니까 한번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좀 주의하실 점. 뭐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금거래소, 땡땡금거래 뭐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공신력 있어 보이는 이름을 단 금 사고 파는 곳이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정부에서 하거나 또는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쉽게 말하면 금은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금을 사는 가격, 파는 가격은 그들 자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10% 살 때는 사고 팔 때 마진이 거의 5% 정도가 다 띱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금 거래할 수 있는 곳은 한국거래소 금시장 외에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현물로 마음이 편안하지만 내가 세금은 내겠다 하면은 현물을 하셔도 좋지만 저 같으면 마음으로 투자하는 차원에서 세금도 아끼고 수수료도 아끼기 위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투자는 이제 KRX 금시장을 통해서 사는 게 가장 공신력 있고 좋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사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정확한 금 가격을 모르면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당해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표현이 결국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국제 시장에서의 금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죠.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온즈가 몇 그램이라고요? 31.1g. 네. 좋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뭐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금이 현재 시세로 얼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내가 지금 비싸게 사고 있구나, 싸게 사고 있구나, 비싸게 팔고 있구나, 싸게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테고요. 또 이 사실만 확인하셔도 거래 상대방이 금은방 같은 데서 아니 지금 국제 시세가 한 돈당 62만 3,520원이던데 여기선 얼마에 주시나요? 하면은 바짝 긴장하면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 투자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오늘 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까지 알려주셨으니까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